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재련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쓴 책 완벽한 피해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씩 그러나 깊이 있게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편견과 그 구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봐선 멀쩡하던데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지? 우리 주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말 죽은 거 맞아?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방화범이 집을 불태웠을 때 저 집 정말 불에 탄 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성폭력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공감하기보다 정말 피해가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부터 할까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똑같은 범죄의 피해자인데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먼저일까? 저는 그 이유가 보호법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도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일까요?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자유, 그것을 침해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접촉을 당하지 않을 자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가슴을 주물주물 만지려고 할 때 제가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 의사표시를 통해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제 의사를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제 의사를 무시하고 제 가슴을 주물주물 만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 상대방이 저를 때리거나 어떤 협박을 하는 이런 물리적인 폭행을 사용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은 제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사를 무시하고 저의 신체를 성적으로 접촉해서 저로 하여금 어떤 피해를 입게 한 것이거든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성적인 행위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폭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제 의사를 무시하고 어떤 추행 행위를 했을 때 그 피해의 결과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장님, 저 오늘 반차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왜? 어제 제가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차가 부서졌기 때문에 수리하는 센터에도 가야 되고 병원에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부장이 그래 큰일 날 뻔했네. 잘 가서 볼일 보고 병원에 다녀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입 직원이 부장님 저 오늘 반차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지? 어제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모텔 아니고 제 옷이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암만 해도 제가 성폭력을 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장이 그래 다녀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긴 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쟤는 저게 뭐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해를 얘기했을 때 아니 저게 뭐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녀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폭력의 경우에는 저게 뭐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본인이 여지를 줬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지 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은 그러면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아닌 건가요? 정말 성폭력은 어떤 증거도 없는 걸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그 당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런 추행의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보호법익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마음 먹고 그런 상황을 녹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녹화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한지를 중요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범죄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피해자의 증언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저랑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주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맥락 정보들이 담긴 내용들을 진술을 하는데, 수사기관에 가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관이 의심하고 추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를 뛰쳐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가해자하고 술을 마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이해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피해자인데 수사관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피해자의 머릿속에 있는 본인이 경험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의 문도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우리가 봤을 때 피해자는 멀쩡해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은 그 자체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김재련의 엑스파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